네, 최근 세계 경제와 증시가 이 불확실성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관세 때문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분석 전략 중요하겠죠.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 예.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예. 관세라는 대포를 계속해서 쏘고 있는 네. 국면입니다. 이 상황 투자 관점에서 일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관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 포인트라는 게 그게 핵심인 건데 사실 그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불법 이민자 차단이라든가 펜타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텐데 경제적 측면에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첫 번째는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라고 하지만 관세가 있어야 이 에너지 패권이 가능한 게 어제 우리나라한테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내가 굉장히 그 가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오히려 한 발 앞서서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알래스카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가스를 발굴했었을 때, 채굴을 하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요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역과 관련해서 불공정하다. 그럼 불공정하니까 너희들이 가스를 사주면 이게 좋아지지 않겠느냐를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한테 자동차 관세 매기겠다 아니면 우리한테 차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차를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관세를 낮춘다라고 해서 아니면 미국 차를 좀 더 싸게 들여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는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아니면 일본에 있는 국민들이 과연 일본 미국 차를 살 거냐 아니란 얘기죠. 예.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는 농산물을 원할 수도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국회의원들 배지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은 트럼프는 상호 관세라는 표현보다는 상호 무역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미국과 관련해서 흑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흑자 구매를 줄이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 천연가스를 많이 사주면 되잖아라는 게 일단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요처를 만들기 위한 가스에 대한 수요처를 만들기 위함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 유치죠. 예. 자, 이거 올리면 너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자동차고 철강이고 제약바이오고 몇 가지 품목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이지 않는다면 부과하지 않는다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관세를 받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나을 거라 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사업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거기엔 피해지도 있고 수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알아서 투자만 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관세 자체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 거기에서 반응한 게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 US 스틸이라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철강 막는다니까 미국에서는 또 오르는 거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측면에서는 그럼 내가 미국에 철강주 투자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발상을 하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에 너무 목을 매기면 맞습니다. 왜 관세가 지금 미국 물가 올리는데 이거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왜냐하면 봐야겠네요. 관세는 예. 수단인 거지 실제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은 지금 수단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과 관련해서 현지 씨가 5일 있었던 이 트럼프 의회 연설이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예. 내용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하면은 지금 우리 관세가 한국이 4배를 미국의 4배를 그렇죠. 받고 사실 네. 사실과 잘못된 것으로 네. 봐야 될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LNG 투자에 한국이 네.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게 거짓말은 맞죠. 예.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세는 없습니다. 네. 사실 농산물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그거 플러스 0.79 뭐 부가세 정도는 있을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가 억지로 저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애국 대우와 관련해서 예. 그럼 우리는 13.4%고 미국 같은 경우는 3.4%인가 3.3%니까 요게 4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알고 한 거죠.
알고 거짓말을 한 건데 예. 결국 트럼프의 속내는 하나입니다. 너희들도 당해봐. 너희들도 불공정 모욕에 해당하니까 내가 조만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우리한테도 4월 달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전에 와서 협상을 해줘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그 협상 안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 협상한 국가들, 인도라든가 일본 같은 게 협상한 걸 보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미국에 가스를 사주겠습니다라는 걸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원하고 있다. 세 가지겠죠. 그 가지를 방위비 분담. 맞습니다. 그렇죠? 방위비를 좀 올려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 관련된 가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공장을 또 많이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투자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 지금 가스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그 가스관 사업이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 사업인 건데 이게 굉장히 공사적으로도 좀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사업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혼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자금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렇죠. 초기 비용이 예, 너무 많이 들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인 걸 수 맞아요. 있다라는 분석 나오죠. 그래서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일본을 콕 집었거든요. 그래서 두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발렌티어가 즉 이제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표현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나라는 이건 들어가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금목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산업과 관련해서 성장 산업에서 뭔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한다라면 예. 우리는 뭐 거기에 유불리 여부를 따라서 이 관련 수혜주들은 우리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반도체법도 폐지해라 이런 것들도 결국 한 그 목적에 따른 얘기인 거지 이게 진짜로 폐지가 되고 말고는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법은 지금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법은 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사실 지금 트럼프가 폐지하겠다라는 거는 역시 법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각하신 몇 분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동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에서 뭐 몇 분만 반대를 하셔도 아니 민주당 의원이 전부 반대만 해도 이 법 자체가 사실 폐기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그 속내에는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지 예. 이런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좀 짚어봤는데 그동안 이사님 관점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1분기에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이게 지금까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예. 속에서 유지가 된 건지 아니면 네. 좀 변화가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분기에도 네. 좋다. 예.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어제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전인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전인 대회에서 뭐 우리가 성장률 5%, 재정 적자 마이너스 4%. 그 얘기는 우리가 예. 빚을 많이 내서라도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할 예. 수 있겠죠. 예. 근데 10가지 정책 중에서 일본이 내수 부양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고 그중에서 1조 3천억 위안의 어떤 그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중에 3천억 위안이 또 이구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사면 돈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이런 걸 하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비와 관련해서 그래도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수요와 관련돼서 즉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는 일단 수혜가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였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도 도움이 맞습니다.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처음에 됐었을 때는 오로지 미국만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트럼프 우리가 알고는 1월 달에 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뭔가 관세를 부과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자꾸 3월, 4월 이렇게 늦춰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쏠렸던 미국의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대가 여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피해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수혜도 있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한국 또는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수혜주들이 의외로 한국에 많아요. 방산도 있지, 조선도 있지,
그다음에 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 그 관련 기업들만 하더라도 주가 올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건 오히려 관세 쪽의 수혜주라고 볼 수도 오히려 있는 수혜라고 것이고. 크게 봐야 예.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1분기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특히 그동안에 너무 미국 중심으로 지난 연말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렸는데 그게 빅테크 7개 기업만 샀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한 오버슈팅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 국면도 있다 보니 1분기만 놓고 보면 한국이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분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달까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거기에는 이 관세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세부 업종 측면에서 관세 이슈가 불러일으킬 조금 나쁜 효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법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거짓말 혹은 공격이 들어온다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이 반도체주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관세가 있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 관세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미국의 경쟁 상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대부분의 공장들이 해외에 있거든요. 지금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 입장이라서 놓고 보면 미국에 유익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국 기업에 비해서 불리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H뱅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빼놓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건데 제가 볼 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반도체주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동차주가 원래 이 걱정이 심했는데 오늘 캐나다, 멕시코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좀 미루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투자 심리는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면 예.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연설에서도 그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고 거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대출금과 관련해서 세액공제만 거기만 해주겠다는 표현도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한 보호가 집중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상당 부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미국의 GM도 포드도 대부분의 어떤 그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실현했었을 때 그럼 미국 기업은 여기서 안전하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투자 유치를 조금 더 약속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조건 자체가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봐주겠다라는 조건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이 일정 부분 선행이 되면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뭐 현대자동차가 인디애나에다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도 일부는 경감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피해가 있겠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미국은 원하고 있고 그걸 원하는 카드를 받았을 때 우리한텐 그래도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린 다 당하기만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경감 여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무조건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조건부였었습니다. 투자라면 관세를 먹이지 않을 거고 미국에 들어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까 예. 그 4월 이후에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라면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기간 산업 관련해서는 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유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이 노이즈 말고 본질을 보라는 말씀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큰 그림 봤을 때 그동안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자금 흐름들이 만약에 증시 매력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보신다면 외국인들 돌아올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 이미 들어온다라고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4월 이후부터는 외국인들 자금 유입이 저는 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에는. 예. 왜냐면 이제 벌써 여러분들 그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환율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미국보다 매력이 높다라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모든 산업의 핵심은 AI인데 AI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에 없는 산업이 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매력들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질문 하나밖에 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프리마켓 개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 말고도 지금 투자자들이 관세가 노이즈라면 투자자들이 관세 말고 봐야 될 불안한 요인 혹은 기회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앞으로 우리와 관련해서 한국만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트럼프란 분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뭔가 그와 따른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가가지고 아부해달라는 거겠죠. 내가 일본이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는 거다라는 걸 해줘야 되고 싶은 건데 그게 없는 게 저는 가장 정치적 리스크가 아닌가. 왜 적당한 시기에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또는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한테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기간 줬으니까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건데 우리는 그 안에 컨트롤 타워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아마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연관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 이 트럼프 관세가 가져올 위기와 또 기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